안녕하세요. 메디컬 전문 강사 박고은 간호사입니다. 잊어버리시기 전에 한 번 더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영원한 스테디 질병인 암보험 보장 컨설팅을 지금의 트렌드를 녹여 100점짜리로 잘 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출발해 보실까요? 오늘의 암보험 컨설팅의 핵심 문장은 보시다시피 암은 완치가 어려운 만성질환입니다. 인데요.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이를 고객님께는 어떤 제안을 해주셔야 하는지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암을 설명하실 때 가장 중요한 핵심 통계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뭐죠? 암 환자 5년 상대 생존율 추이인데요. 보시다시피 중요한 이유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계속적으로 생존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를 바탕으로 고객님들께는 어떻게 설명하시면 될까요? Why? 왜 이렇게 증가하는데를 짚어주시면 되겠고, 왜 증가하는지는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만큼 최신 치료들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신 치료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는 주요 치료비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 중요한 통계는 뭘까요? 대한민국 사망 원인 1위는 암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생존율이 올라갔습니다를 강조를 하실 거면 그러니까 사망 원인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고 여전히 암은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고 1위 중에서도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가 중요합니다. 이 말은 즉슨 이 오르고 있는 암 생존율을 완치율로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5년 정도의 암 생존율은 의학기술의 발달로 계속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초기에는 최신 치료를 통해 생존율이 높아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전이되거나 재발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면 암은 단순히 초기 치료만으로 끝나는 질병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와 대비가 필요한 질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는 암 보장은 전이 되었을 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전이란 암세포가 원발 장기를 떠나 다른 장기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폐암의 경우 암세포는 원발 장기인 폐에서 생긴 것이지만 직접적으로 흉막까지 침윤될 수가 있겠고, 혈관과 림프관을 따라 뇌, 간, 뼈 등 다른 장기로 퍼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통계를 보라도 생존율이 낮은 폐암, 췌장암 이런 경우 처음 발견되었을 때부터 원격 전이 상태에서 암을 진단받은 환자의 비율이 40% 이상 이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의 상황인 거죠. 플래너님들 병원으로 가보실까요? 의료인들은 암 전이 소견이 있는지 없는지, 어디까지 얼만큼 전이 되었는지 어떻게 표현할까요? 바로 TNM 병기입니다. 저희가 이 TNM 병기까지 왜 알아야 되는 것인가? 약관에서 그렇게 쓰고 있기 때문이고, 지금 계속적으로 각 사마다 약관이 이렇게 변경되고 있는데, 잠깐 타사 약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타사에 최근에 원격 전이암 약관을 보시면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준이죠. 어떨 때 보험금 주는데 뭐라고 적어져 있냐면, 이 문구 중에 제일 중요한 문구 보여드리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TNM 병기상 M1일 때 보험금 나갑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걸 보시면 고객님들께 당연히 뭐가 M1일 때를 설명하실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TNM 병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록지 보시면은요, 예를 들어서 T3, M2, M1 이런 식으로 나와져 있는데요. 여기에서 T 뒤에 적어져 있는 숫자는 암세포가 어디까지 파고 들어가 있는데 요거를 숫자로 표현해 놓고 1, 2, 3, 4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암세포가 깊숙하게 침윤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N0는 림프절 전이도 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이고, N1부터는 림프절 전이가 점점 많이 되어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M0는
다른 장기로 원격 전이가 되어져 있는 상태가 아닌 것이고 M1은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어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TNM 병기가 어디에 적어져 있냐면 저희 조직검사 결과지에 적어져 있습니다. 혹시 책상에 조직검사 결과지 갖고 계실까요? 그러면 한번 살펴보셔도 괜찮겠네요. 조직검사 결과지 복잡한데요. 가장 마지막 장에 가장 마지막 줄에 요만큼 요약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요약 정리되어져 있는 곳에 숨은 그림 찾기처럼 TNM 병기를 찾으시면 되는데요. 저희 눈 크게 한번 뜨시고 요거 혹시 안 보이시겠죠? 작은 화면으로 보고 계시니까. 이게 어떤 분의 조직검사 결과지인데 이 중에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가서 9번 한번 봐주시겠어요? 9번에 혹시 TNM을 찾으셨나요? 자,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TNM이라고 적어져 있고 쭉 따라가면은 요런 게 보입니다. T3, N1. 이 문구가 보이실까요? 이게 그 사람의 병의 진행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조직검사 결과지에 TNM 스테이지 T3, N1 이라고 되어져 있으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암세포가 어디까지 파고 들어가 있어요? 스텝 3단계까지 파고 들어가 있어요. 꽤나 깊숙하게 들어가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림프절전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빵이 아니잖아요. 1부터 림프절전이가 된 상태죠. 암세포 깊숙하게 파고 들어가져 있고 림프절전이도 됐지만 M은 적어져 있지가 않네요. 적어져 있지 않으면 제로라는 뜻이라서 다른 장기로는 전이가 안 된 상태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제가 전이 되는 케이스들이 많아졌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들처럼 림프절 전이부터 시작을 하니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정도 환자의 케이스는 엄청 많이 보실 수가 있겠고 앞으로 더 증가할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보험금을 한번 생각해 보셨을 때 최근이 아니고요. 몇 년 전부터 모든 보험회사에서 기본적으로 다 있는 전이암 진단비 기억나시나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 전이암 진단비 보장이 될까요? 정답은 OX.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질문이 틀렸습니다. 사실 제 질문에 대한 답은 보장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인 건데요. 자, 지금 대한민국에는 모든 보험사 중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기본적인 전이암 진단비 약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전이암 진단비가 나가려면 진단코드 C77번부터 C80번 사이에 해당이 되면은 나갑니다. 라고 되어져 있고요. 자, 이게 전이 코드라고 하는 거는 알고 계시죠?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실까요? 77번은 어디 전이? 림프절 전입니다. 그 다음에 78번 같은 경우에는요. 호흡기계와 소화기계통에 전이가 있으면 78번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79번은요. 그거 이외의 전이가 79번이고요. 80번은요. 어딘지 모르겠는 것들, 불명확한 것들을 80번이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그 조직검사 결과지는 N1이라고 적어져 있으니까 림프절 전이가 됐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진단 코드가 이게 적어져 있을 겁니다. 이게 적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보상이 됩니다. 우리 현대해상과 약관 봐도 보상된다고 되어져 있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대답이 애매했잖아요. 왜냐하면 타사 약관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훨씬 많은 회사에서 이렇게 써져는 있지만 아래 문구가 뭐가 하나 따라 붙냐면 이 문구가 따라 붙습니다. 해주기는 해주는데 그런데 유사암을 제외한 암을 말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 자, 여기서 중요한데요. 이 77번부터 80번까지의 진단 코드는 도착지입니다. 암세포가 거기에 도착이 되어 있어 라는 상태이고, 그런 경우에 보험금을 제대로 받아가시려면 출발지를 찾아야 된다. 원발 부위죠. 원발 부위를 찾아내야 되고, 그 원발 부분이 유사암에서 출발을 했으면 우리 보험금 안 나온다 라고 되어져 있어서 거의 대다수의 보험회사의 전이암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방금 보셨던 그 조직검사 결과지 기억나시나요? 그분 같은 경우에 만약에 대장암 환자, 위암 환자, 폐암 환자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왔으면 나옵니다. 그런데 유사암, 예를 들어서 기타 피부암,
그리고 갑상선암 이런 환자분들이 이거를 가지고 왔으면 보험금이 안 나오는 게 지금 업계 현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특히 2011년 이후 약관에서는 1차성 악성 신성물이 확인이 되는 전이암의 경우 원발 부위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보험사가 기존의 전이암 약관도 이를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이암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보험회사 보장은 이 질병의 심도와과는 무관하게 제한적인 보장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판단이 되는 것이죠. 전이암 보장에 대한 분쟁 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솔루션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 솔루션이 가장 간단하게 통합암 진단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원발 부위가 아닌 신체 부위 기준으로 각각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 전이가 되어도 보장된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이 초고령 사회에 딱 맞춤 암보장 컨설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통합암 진단비 역시 모든 보험회사가 동일할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전이암 진단비가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나오고 유사암 제외 문구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이런 것처럼 통합암 진단비도 안에 묶여져 있는 게 다른 건데 타사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통합암이 한 보따리 한 개를 보여드리는데 보시다시피 위암, 식도암, 소장암, 대장암, 항문암이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해상 보시면은요, 우리가 위, 식도, 소장, 대장, 항문이 따로 분류가 되어져 있습니다. 암은 어떤 부분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바로 소화기관이겠죠. 이 부분이 더 잘 보장받을 수 있도록 나뉘어져 있습니다. 고객님들께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암 얘기를 해주시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가 건강검진을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요즘 메디컬 설팅 잘 활용하고 계신가요? 결국 건강검진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 건강검진 중에 일반인들, 고객님들이죠. 가장 관심 많은 이 국가 건강검진, 암검진 중에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 폐암 한번 보시겠습니다. 폐암은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 중에 54세부터 74세에 해당되는 분들이 받으실 수가 있는 것인데 다른 분들과 다르게 나이만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뒤에 고위험군이라는 문구가 하나가 따라 붙습니다. 폐암의 고위험군이 누굴까요? 당연히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겠죠. 지금 국가건강검진에서는 54세부터 74세 중에 흡연력이 있는 분들 중에 뒤에 30감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30감년은 날마다 하루에 한 값씩 30년을 의미합니다. 결국에는 요 연세에 30년에 30감년에 해당이 되려면 이미 폐가 어느 정도 망가져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나라에서 폐암을 해준다라고는 되어져 있지만 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고위험군들은 고객님이 한 번씩 받아보시면 좋겠답니다 라는 보장 컨설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나라에서 무료로 해주는 흉부 엑스레이 검사 결과지인데 크게 눈 뜨시고 빨강색 원 안에 한번 보시면 갈비뼈가 보이고 폐 실질 조직이 보입니다. 이 말은 즉슨 흉부 엑스레이 검사는요, 기흉, 혈흉 들어보셨죠? 폐에 물이 찼는지 피가 찼는지 공기가 찼는지 또는 갈비뼈에 금이가 있는지 그리고 염증 소견이 있는지 이런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무료로 시행해 줍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무료로 시행해주는 요 검사를 받은 이 동일한 사람이 같은 날 또다시 폐 CT를 한번 찍어봤더니 같은 부분에 암세포가 있습니다. 폐암 환자분입니다. 보시다시피 폐암 같은 경우는요, 엑스레이 검사에서는 잘 확인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그 부분에 대한 검사를 받고 싶으시다면 그에 맞는 검사는 따로 정해져 있으니까 저희 고객님 타겟층 중에요, 담배 피우시는 분들 그리고 조금 나는 담배를 안 피우지만 나와 함께 사는 그이가 담배를 피우시면
간접 흡연에 노출이 되어 있다라는 의미니까 그런 분들, 그리고 직업군 중에 식당에서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 고위험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러한 CT 한 번씩 찍어보시면 좋대요 라고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폐암이요, 요즘에 사망률이 떨어지고 있답니다. 이유는요,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최신 치료 중에 저희끼리 말로 약발이 잘 받는답니다. 표적 항암제 얘기하시죠. 이 표적 항암제가 굉장히 잘 듣는 암이기도 하고, 또 우리 방사선 치료 중에 양성자 치료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자, 양성자 치료 환자 케이스인데 펫CT 검사 들어보셨죠? 펫CT 검사를 해보면 이렇게 암세포가 반짝반짝 빛납니다. 폐암 환자분 사진이고요. 폐암 환자분께서 양성자 치료 사이클 다 받고 나서 몇 달쯤 뒤에 다시 검사를 했더니 혹시 보이십니까? 쬐금이 있긴 합니다. 요만큼 암세포가 남아있는데 엄청나게 많이 사이즈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폐암은요, 표적 항암제도 잘 듣지만 지금 현장에서 말씀하시는 양성자 치료 같은 것도 잘 듣는데, 요 환자 케이스가 어디에 나와져 있는 환자 케이스냐면 국립암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국립암센터는 상급종합병원이 아니다. 종합병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양성자 치료는 국립암센터와 삼성 서울병원밖에 안 되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셔야 될까요? 국립암센터는 상급종합병원이니까 더 안 좋은 병원이야? 정답은 땡! 아닙니다. 상급종합병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좋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조금 종합적으로 많은 과, 진료과가 있다는 뜻이라서, 국립암센터는 분만실 없어요. 뼈 부러졌을 때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인 없어요. 그러니까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것일 뿐, 대신에 없는 대신에 국가기관처럼 국립자가 붙었잖아요. 나라에서 많은 혜택들을 받으면서 암 환자 치료에 집중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 치료비는 반드시, 특히나 이 국립암센터는 꼭 보장이 돼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암 치료 과정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암이 전이 되었을 때를 보장이 중요하니까 그때 가장 중요한 통합암 진단비로 컨설팅을 하실 수 있는 방법과, 크게 종합적으로는 통합암 진단비와 주요 치료비를 잘 설명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요즘에 암 환자 설명하실 때 항암 방사선 리간드 치료 보험금 많이 헷갈리셨죠? 어려우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알고 계신 방사선 치료 방법과는 조금 다릅니다. 기존에 양성자는 양성자 기계, 중입자는 중입자 기계를 사용해서 방사선을 쏘아서 암을 죽이는 치료인데요. 이 방사선 리간드는 약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요, 전이성 전립선암 치료제인 플루빅토라고 하는 이 약이 있는데, 기존의 방사선 요법은 암세포 주변에 인접한 건강한 정상 세포들까지도 손상을 시키는 반면, 이 치료 방법은 암세포만을 표적적으로 죽여주기 때문에 부작용이 덜하다라는 특징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방사선 리간드 치료제는 특정 종양세포에 결합하는 물질에다가 방사선 동위원소를 섞어서 암세포만 피폭시켜서 암을 치료하는 약물입니다. 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요, 현재 암 진단에 활용되고 있는 펫CT와 동일한 접근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펫CT는요, 암세포만에 흡수되는 방사선 동위원소를 개발해서 주사제를 투입을 하고 영상 사진을 찍으면 이 동위원소가 암세포에만 흡수가 돼서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확인하는 검사라면, 방사선 리간드 약물은 암세포에 흡수될 뿐만이 아니고 흡수 후에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 방사선 동위원소가 특정 질환을 진단하는 데 사용이 됐다면, 최근에는 암 치료제로 사용이 되면서 글로벌 제약 업계에서도 개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현대해상에서 그 대열에 맞춰 빠르게 담보가 출시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함께 제안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넘사벽 암보험 보장 컨설팅 설명을 드렸는데요. 영업활동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고은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파본 사람들은 걱정을 달고 살죠. 먹어도 되는 영양제인지, 해도 되는 운동인지, 음식은 너무 단지, 짠지, 그리고 보험은 가입될지. 그래서 현대해상이 합니다. 보험만큼은 걱정 없게 유병자도 90세까지 가입 가능한 현대해상 간편 건강보험. 걱정한 점 없는 보험 생활의 시작. 현대해상 간편 건강보험.